3단계 평가 지표와 자료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5장 제품 빅데이터 분석 과정 중에 2절 제품 빅데이터 분석 예 중에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좀 분량이 많아서 총 3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3개 중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정보 시스템과 평가 지표 준비 과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료 선택, 세 번째는 자료 변환과 자료 정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세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의 목표는 예제를 통해 제품 빅데이터 분석 과정의 평가 지표와 자료 준비 단계,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개로 나눠서 말씀드리는 주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서 정보 시스템과 평가 지표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자료 준비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료와 평가 지표를 준비하는데 우선 이 자료와 평가 지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어떤 정보 기술 또는 뭐 정보 시스템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예제에서 준비한 자료는 세 가지 시스템을 연결한 그러한 전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료 준비를 위한 정보 시스템은 일단 첫 번째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그리고 이 엑셀을 입력 자료로 받는 래피드마이너 스튜디오, 이 세 가지로 구성된 정보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구성된 정보 시스템이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이번 주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는 SQL을 이용해서 원시 자료를 이제 검색을 하게 되고요. 이 검색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 뷰라든가 저장 프로시저 또는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이제 뒤에 엑셀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인 래피드마이너 스튜디오랑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림의 이제 전체 정보 시스템, 자료 전환을, 자료 변환을 위한 정보 시스템, 자료 처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보면 제일 좌측부터 보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는 마리아DB로 사용되고 있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이제 원시 자료가 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검색해서 뒤에 있는 엑셀이라든가 래피드마이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이 예에서 사용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좀 자세히 보시면 어떤 원시 자료로부터 변환 응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변환 응용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변환 응용 프로그램이 결과를 다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데이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그냥 직접적으로 이런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내의 객체를 검색해서 그거를 추출한 것보다는 어떤 아이템 리스트 형태로 만들고 그 아이템 리스트를 통해서 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제품 자료를 출력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번 예에서 이제 구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시 데이터로부터 제품 변환 응용 프로그램이 제품 자료 구조, 그러니까 제품 구조 중심의 제품 자료 구조를 변환시켜서 아이템 리스트, 목록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아이템 리스트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템 리스트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변환 응용 프로그램은 BOM 형태로 전환을 합니다. 테이블의 BOM 형태로 전환하고 그것을 이 테이블을 데이터베이스의 뷰 형태로 만들어서 아이템 리스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리스트는 여기서
그 변환 응용 프로그램이 만들어준 BOM 테이블을 다시 그 아이템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준 데이터베이스 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엑셀 파일이 보입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에 이제 엑셀 파일도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은 그 엑셀 시트들이 여러 개 이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시트가 이 아이템 리스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ODBC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 있는 엑셀 시트 각각은 하나의 평가 지표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의 평가 지표는 하나의 엑셀 시트를 통해서 아이템 리스트,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리스트랑 연결되어 있고요. 단순히 그냥 그 아이템 리스트를 연결할 수도 있지만 그 연결 과정에 SQL문을 사용해서 어떤 조그만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 엑셀 시트 내부에 들어오면 엑셀 시트라는 것이 이제 표계산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표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특별한 평가 지표를 계산하기 위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 시트는 이번 예에서는 이 엑셀 시트가 각각 하나의 평가 지표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 각각의 계산들은 다 모아져야겠죠. 그래야지 데이터셋을 만드니까. 그래서 통합 시트를 통해서 엑셀 시트 각각의 평가 지표들을 엑셀 시트 하나마다 만들어진 평가 지표는 다 모아지게 됩니다. 그 값들이. 그래서 이 값들은 결과적으로 뒤에 나오는 그 래피드 마이너 스튜디오라는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의 입력으로 이 통합 시트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 시트는 래피드 마이너 스튜디오 즉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의 입력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엑셀 시트 각각에 흩어져 있는 평가 지표 자료를 모아놓은 시트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래피드 마이너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이제 분석 모델을 만들고 분석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분석 모델을 적용해서 어떤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방금 저희가 이제 이런 세 가지 어떤 구조로 된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정보 시스템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이 정보 시스템을 사용해서 자료 처리, 자료 준비, 평가 지표 준비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 처리나 평가 지표 준비 특히 이제 자료 준비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선택하고 또 처리하고 정제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것이 꼭 어느 한 시스템에서 일어날 필요는 없고요. 이런 과정에서 편리한 또는 효과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자료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도 제품 자료의 특성, 그러니까 구조 중심, 네트워크 구조 중심의 자료를 목록으로 바꿀 때 여러 가지 특징, 여러 가지 이제 상황상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면 편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리스트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여러 가지로 또 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내 아이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엑셀 시트도 마찬가지로 엑셀 시트의 어떤 표계산 기능 효과를 이용하기 위해서 엑셀 시트마다 평가 지표를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서 만들었고요. 그걸 모아서 또 엑셀 시트의 기능을 통해서 모아서 그거를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이 입력 자료로 통합 시트로 만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이 각 과정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처리하는 그러니까 분석을 위한 자료를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이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그림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들을 좀 더 자세히 각각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이제 데이터베이스,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당연히 이제 분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그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환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조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는 제품 자료를 목록 중심으로 분석을 위한 목록 중심으로 그렇게 변환시키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우리가 특이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응용 프로그램은 변환 응용 프로그램은 특정 과제의 제품 구조에 참여한 아이템 리스트로 변환시켜서 다시 그 아이템 리스트를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 저장된 특정 과제에 참가한 아이템 리스트를 기반으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기술 문서, 제품 구조, 그리고 아이템과 연계된
개발 정보들을 제품 개발 정보들을 검색하고 추출해서 뒤에 이제 평가 지표로서 계산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한 응용 프로그램, 그다음에 그 결과를 뭐 아이템 리스트로 저장하고 그거를 통해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흩어져 있는 분산되어 있는 제품 자료를 다양한 제품 자료를 추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엑셀 시트 구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엑셀이 따로 관리되는 게 아니라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이 돼서 관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ODBC 표준을 이용해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랑 엑셀하고 연동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 파일에서는 역시 엑셀의 표 계산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은 제품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표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평가 지표를 계산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엑셀 시트는 각각을 이번 예에서는 각각의 엑셀 시트에 하나의 평가 지표를 읽고 그것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놨고요. 그것들을 이제 입력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해서 하나의 통합 시트로 다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으로 그렇게 나눠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은 래피드 마이너 스튜디오를 사용하는데요.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은 당연히 분석 모델을 구축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학습하고 예측하는 데 중심을 두지만 사실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 자체 내에도 자료를 처리하거나 뭐 필터링하거나 검색하거나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 내에 그런 필터들을 사용할 그러한 기능들을 사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준비한 통합 시트의 내용을 엑셀 파일의 내용을 이런 데이터 마이닝 툴에 래피드 마이너 스튜디오의 입력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통합 시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래피드 마이너에서는 그 자료를 엑셀 시트에서의 자료를 하나의 시트만 연결하면 다 이렇게 입력 자료로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분석 모델을 만들고 변경해보고 그런 이제 과정들을 이 래피드 마이너 스튜디오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에 따라서 꼭 분석 모델을 만들고 학습시키는 기능 외에도 자료를 전환시킨다든가 자료를 뭐 변환시킨다든가 필터링 한다든가 그런 기능들을 이 래피드 마이너 스튜디오에서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그 어떤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제품 자료를 어떻게, 데이터 마이닝 분석 툴인 래피드 마이너까지 연결하는지에 대해서 전체 시스템 구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예를 이제 가지고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품 생성수 검색과 계산, 즉 부품 생성수라는 것은 어떤 평가 지표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생성수 검색과 계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 생성수를 SQL 명령어를 이용해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엑셀 시트에 과제당 몇 개의 부품을 생성했느냐, 몇 개의 아이템을 생성했느냐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QL로 데이터베이스에서 SQL로 검색을 하고 그 부품 각 과제당 부품 생성 수를 그거를 엑셀 시트에 이제 저장을 한다. 그런 예제를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엑셀 시트는 이제 계산식하고 내장 함수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온 자료로부터 평가 지표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품 생성 수를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또 다른 자료, 그 과제에 참여한 참가자 수를 만약에 불러올 수 있다면 그 두 개를 이용해서 그 과제당 참가자별 아이템 생성수, 평균 아이템 생성수 이런 지표들을 또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지표의 마지막 계산은 엑셀에서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엑셀에 그 계산 기능, 표 계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 참가자 수와 부품 수를 데이터베이스에서 SQL을 이용해서 검색해서 가져오고 그걸 이용해서 엑셀에서 표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한 사람당, 참가자당, 과제별 참가자당 아이템 생성수를 그런 지표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그림은 엑셀에서 실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계산한 걸 보여드리는데요. 위에는 그 뭐 어떤 기능을 하진 않지만 그 셀렉트문 SQL로 어떻게 그 자료를 읽어왔는지에 대해서 그 셀렉트문을 정의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그 왼쪽에 이제 그 숫자로 보이는 것은 오브젝트 아이디입니다. 각각의 이제 과제를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과제의 어떤 식별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각 과제별 얼마나 많은 아이템을 생성했는지가 쭉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위에 사용한 SQL 문장을 이용해서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다음 그림에서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예를 들어서 하나의 엑셀 페이지에 어떤 평가 지표를 필요한 자료를 읽어오고 그걸 계산해서 평가 지표를 만들었으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통합된 엑셀 시트에 모아놓은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수는 한 20개 정도 되는데 총 22개의 속성별로 이 20개 정도의 과제에 어떤 값들이 쭉 정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 다 모아져서 과제가 있지만 그 아래쪽에 보시면 시트들이 쭉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트별로 각 과제별 그 평가 지표를 쭉 계산하고 관리를 하고 그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통합된 엑셀 값들을 하나의 시트에 모아서 이제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러면 요 값만 뒤에 래피드 마이너 스튜디오에 입력으로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자료를 검색하고 변환시키고 다시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에 입력할 거냐를 이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평가지표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 준비는 우리가 4장에서 평가지표를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과정이나 의미 같은 걸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번 예에서 평가지표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에서는 평가지표를 가능하면 처음에 많은 평가지표를 마련한 다음에 그 평가지표를 유효한 것들만 이렇게 자꾸 줄여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평가지표의 이제 분류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가 많아지면 그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평가지표 분류 체계라는 것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번 예에서는 우리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객체별로 평가지표 분류 체계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퍼슨 객체, 그 다음에 아이템 객체, 그 다음에 기술 문서, 도큐먼트 객체, 그리고 제품 구조, REL 객체를 이용해서 이 평가 지표를 나눴습니다. 그림의 표에 이제 제품 개발 실습 평가 지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걸 다 말씀드리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각 평가 지표 분류 체계별 첫 번째 그 평가 지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지표 표의 첫 번째 분류 체계에 퍼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별 분류 체계죠. 그래서 거기 평가 지표 이름에 person count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인테저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 지표의 의미는 각 과제별 참가자 수를 표합니다. 그래서 그 과제당 몇 명이 참가했느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아이템 분류해 보면 아이템 평가 지표 분류 체계가 있고요. 그 안에 첫 번째가 이제 아이템 카운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 카운트는 그 과제에 몇 개의 아이템이 생성되었느냐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과제에서 총 몇 개의 아이템이 생성됐느냐를 표시하는 그런 평가 지표고요.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 도큐멘트 평가 지표 분류 체계를 보면 제일 처음 것이 도큐멘트 카운트 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과제에서 생성된 전체 도큐멘트 수가 몇 개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또 이제 그 한번 특이할 만한 게 벨이라고 그래서 도큐먼트 벨러시티라고 해서 기술 문서 생성 속도라는 평가 지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술 문서 생성 속도 평가 지표는 추후에 뒤쪽에서 이그젠플 예제로서 어떻게 이것을 계산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REL 제품 구조 분류 체계죠. 그래서 REL 제품 구조 분류 체계로 보면은 REL 언더바 카운트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그 과제에서 몇 개의 제품 구성 관계가 생성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 구조의 기본 요소인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의 구성 관계를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 관계가 도대체 몇 개가 생성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평가 지표입니다. 이 그 제품 구조에 관련된 평가 지표 분류 체계에서는 또 특이한 것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 REL 언더바 서브, REL 언더바 쉐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각각의 아이템들이 몇 개의 REL 객체를 연결되어 있느냐를 그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쉐어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 아이템을 related 그러니까 하위 구성 부품으로 가지고 있는 제품 구성 관계가 몇 개냐를 세면 이 아이템이 몇 개의 아이템에 의해서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도 여기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가 지표를 이제 계획을 했는데요. 이 평가 지표를 가지고 뒤에서 이제 제품 개발 데이터셋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 지표에서 계산된 그러니까 총 22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22개의 속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셋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평가 지표의 최종 그러니까 분석 모델에 입력하기 바로 직전의 형태가 데이터셋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22개의 속성이 있는데 이 22개의 속성 중에서 준비된 속성 중에서 하나는 그 식별자입니다. 그 각각의 과제를 그 구별하는 식별자고요. 또 하나는 레이블 셋입니다. 레이블 속성입니다. 그래서 석세스 그 과제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자료를 갖고 있는 석세스라는 속성이 바로 레이블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22개의 속성을 가지고 데이터셋을 이제 앞으로 계산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탐색 분석 단계에서 이 제품의 이 얘의 탐색 분석 단계에서 총 73개의 제품 개발 실습 과제 개수를 정했고요. 그 중에서 4개가 이제 실패한 그러한 그 레이블 속성 값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73개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결정한 22개의 평가 지표를 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읽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는 관리가 비교적 잘 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문제나 또 추후 다른 제품 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관성이 잘 유지되어서 관리돼야 될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어떤 일관성이 관리된 데이터베이스라 이렇게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서 73개만 결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거의 자동으로 이런 제품 개발 과정에 대한 제품 개발에 대한 제품 자료를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3개에 대해서 우리가 정한 22개 평가 지표를 읽어서 최종 그런 자료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이제 뒤쪽에서 다음에서 이것들을 이제 분석 모델에 의해서 평가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그러한 과정이 됩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은 제품 개발 데이터셋에서 평가 지표 외에 추가될 속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앞에를 그 22개를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아마 요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22개 지표 외에 평가 지표 외에 어떤 거를 할 수 있냐면 여기에 이제 아이템의 접근 횟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각각의 아이템에 몇 번이나 사람들이 그걸 읽었는가 하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속성을 이용해서 지금 평가 지표 또는 자료를 이용해서 개인당 아이템 접근 횟수 같은 것을 평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당 아이템을 굉장히 많이 접근한 사람, 적게 접근한 사람들의 그 차이가 많을 때 결과가 어떤 제품 성공과 실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요. 또 이 도큐먼트의 접근 횟수도 평가 지표로 사용하는데요. 이 도큐먼트에 연결되어 있는 아이템, 즉 아이템에 이제 도큐먼트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인데 연결 객체로서 이 아이템 객체의 접근 횟수가 많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던 또는 뭐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한 그런 아이템에 연결되어 있는 도큐멘트는 좀 가중치를 더 주면 어떨까? 그래서 어떤 평가할 때
그런 평가 지표 값을 좀 더 높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검색해낼 수 있는 어떤 지표나 속성 값들이 다를 거고요. 그거를 상황에 맞춰서 잘 적용하면 그 현실을, 그러니까 평가 제품 개발의 성공과 실패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평가 지표와 자료 준비를 위한 단계, 예제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세 개로 나눠서 그 중에 첫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주제에서는 자료 준비를 위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엑셀,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도구들로 이루어진 정보 시스템 구조를 말씀드렸고요. 그 정보 시스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객체를 이용해서 어떤 평가 지표를 계획을 한 걸 말씀드렸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이제 다음 단계에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